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보통 미생물 배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집집마다 다 술당아 먹었다. 맞죠? 예. 자, 술당아 먹는 그 기술과 미생물 배양 기술이 아주 다를까요? 저희가 볼 때는요, 똑같아요. 원리가요. 예. 자, 미생물 배양은 뭐냐면 옛날에 술당아 먹을 때 항아리에다가 꼬두밥 넣고 물 잘 채우고 누룩 넣고 닫았을 때 거품이 뽀글뽀글 엄청나게 나다가 거품이 싹 사라졌죠. 그러면 술이 됐습니다. 자, 미생물 배양은 뭐냐면 거품이 왕창 났을 때 따랐으면 그게 미생물 제재가 되는 것이고, 거품이 죽으면 이제 액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이 미생물 배양 기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미생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기술인 것처럼 자기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미생물 배양하려면 먼저 이런 배양기가 필요하죠. 예, 배양기가 이런 저희 고무통을 쓰는데 그걸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생물 배양하려면 미생물을 먹일 수 있는 먹이가 필요하죠. 배지라고 해요. 배지. 그 다음에 또 미생물 원종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할 거냐면, 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아주 심플하고 쉬운 배양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결론, 자, 미생물 배지로는 삶은 감자와 소금을 결합한 조합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는 복잡한 과정 안 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삶은 감자와 동시에 이제 소금을 곁들여서 미생물 먹이로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접산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부엽토를 가져왔거든요. 부엽토 한 줌에다가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고무통을 이용하지요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배양은 물의 온도를 특정한 온도에 맞추지 않는 게 자단 방식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방적인 특정 온도에 보통 32도에 맞추라고 하면 32도에 준하는 미생물밖에 배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미생물은 뭐냐? 이 배양의 온도를 작물이 체감하는 온도와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작물이 체감하는 온도에 맞춰진 그 미생물이 배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배양기 통을 몇 도에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보통 이제 봄 따뜻하게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늦가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작물이 체감하는 그 온도에 맞추기 때문에 이 배양기를 하우스 안에 작물은 하우스 안에 놓으면 되고요. 노지는 노지에 놓으시면 돼요. 예. 단지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늦가을, 초봄, 겨울. 이럴 때는 물의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배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전열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 물의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서 이제 배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자담이 개발한 미생물 배양을 이제 하나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봄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서부터 이제 추워지기 전까지, 예? 그 전까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자, 여기 이제 100리터 통인데, 여러분들은 100리터 통도 쓸 수 있고 200리터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25리터짜리 조그만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500리터 통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0리터 할 때 500리터 차이는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소금의 양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자의 양만 조절하면 돼요. 보통 주먹만한 이 감자를 200g 내외라 보는데, 요게 100리터를 배양할 때 요거 감자 1개 넣습니다. 200g짜리. 그 다음에 200리터는 2개, 500리터 5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소금도 기본적으로 100리터에 100g 씁니다. 200리터 200g. 그렇게 조정하시면서 이 크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먼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온에서 하는 미생물 배양 방식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이 11월 3일, 이제 밖에 추워요, 사실. 아침 기온이 7도 되는데, 여기 제가 일단 여기서 상온에서 해주는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데워볼게요, 온도를. 물의 온도가 17.5도. 요거는 이제 저희가 18도를 기준해서 18도보다 내려가면 이제 가온을 해서, 돼지꼬리를 가온해서 하는 걸 권장하는데, 일단 찍기 위해서 현재 17.5도 그냥 가온하지 않고 그 물 그대로 가지고 지금부터 상온 배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00리터를 하니까 100g을 이제 한 건데 대략 오차가 있지만 대충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100리터에다가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스꽝스러운데요.
그냥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집에 이제 양말 있잖아요. 양말. 아니, 스타킹도 가능하고, 또 멋있게 하려면, 뽀대 잡으려면, 그 명포 있잖아요. 네, 광목으로 한 거. 그거 갖다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거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넣습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물에 들어가서요, 붕 떠요, 위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무거운 거 하나, 딱 돌. 이게 비싼 거 넣으면 안 되고요. 돌 하나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걸어요. 자, 단단히 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또 하나 이제 부엽토를 가져왔습니다. 부엽토. 저희가 이제 여기 앞산에서 이 부엽토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악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산이 70%예요. 산에 가면 이런 부엽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엽토가 그냥 흙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지역 환경에 토착화되어 있는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이 있는 걸로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수백만 종이. 자, 근데 한국은 이런 거 놔두고 어디 가서 미생물 가져와요? 일본 오키나와 가서 이 미생물 가져오는 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 현지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 다 그거 쓰는지 아세요? 안 그래요. 그건 오키나와에 나온 거라고 오키나와 사람만 쓰는 미생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오키나와까지 가서 가져오지 말고, 자, 우리 강산에 있는 이 부엽도 쓰는데, 산에 가서 낙엽 살짝 긁은 다음에 그냥 여기 보이는 이게 흙하고 낙엽하고 좀 섞인 거 있잖아요. 이거 쓰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나라 산이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적당히 하시면 돼요. 여기에 벌레 많다고 이걸 벗고 쓰라는 인간도 있는데, 자, 이 자담식은요, 저희가 가끔 쓰는 말이 있는데, 그냥 대충 하라고 해요, 대충. 자, 아까 감자는 달았어요. 보통 이 500리터에 들어가는 부엽토가 500g이라고 했죠. 그게 양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500g 내야 되는데, 자, 우리는 100리터 하니까 좀 작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부엽토를 한 줌 넣어요, 이렇게.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자, 여기 이제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돌덩어리 하나 놓습니다.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매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석고장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이 방식은 가열을 하지 않고 상온에서 하는 방식이라 어제 따뜻한 봄이 오면서부터 언제까지 이제 추위가 오기 전까지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기 현재 감자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뭉개예요, 뭉개. 자, 이거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대충 고르면 안 됩니다. 자, 골고루 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뿌옇게 뻗어나가죠? 자, 정성을 가지고 이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뭉기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걸 그냥 걸어놓고 미생물 배양 안 된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뭉기면서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서 비비면서 이제 양이 점점 줄게 됩니다.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대충 하시고 여기 하면 안 돼. 자, 지금 많이 쓰였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원래 생감자도 안 돼요, 잘. 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미생물 입이 무지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크게 해가지고 주무르는 거예요. 생감자는 왜 안 되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왜? 입자가 커가지고 미생물이 먹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꼼꼼히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믹서기에다 갈아서 넣어도 돼요. 예? 저희는 이게 왜 저희 믹서기에 하는 거 안 보이냐면, 저희 자담의 기술의 원칙은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혼자 해낼 수 있는 기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믹서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프리카에서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뿌렸어요. 이제,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부엽토입니다. 부엽토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흙탕물 같은 게 나오죠? 이게 흙탕물 같아 보이지만 이게 미생물 덩어리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감자에서 나온 영양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뿌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얘들한테 이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미네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써요. 소금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83종의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의 밸런스는요, 엄마 뱃속의 양수, 사람 혈액의 백혈구, 적혈을 뺀고 나머지 혈장과 밸런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갖다가 식물과 동물을 이제 바다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소금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확히 100g 달았어요.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놓고요. 네? 놓고서 녹이겠습니다. 자, 물을 더 붓고, 예. 그냥 던져놓으면 밑에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녹여서 이제 미네랄을 보충하는 거예요. 바닷물.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금 대신에 바닷물을 쓰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바닷물에는 1g에 또 미생물이 1억 마리 가까이 산다고 하거든요. 바닷물은 소금 500g 대신에 한 말, 18리터 대회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섞고요. 자, 섞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저어줘요. 골고루 이 미네랄 섞이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술 담가 먹듯이 내가 이제 미생물 준비를 다 한 건데, 보면 뭐 희뿌옇게 그냥 뭐가 보이죠? 이렇게 맑은 물에도 변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그냥 이렇게 뚜껑을 대충 덮어놓는 거예요. 이 자단 방식은 일반적으로 미생물 배양할 때는 기포기를 다 쓰라고 해요. 그게 보편적인데 우리는 기포기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먼저 기포기를 쓰게 되면 이게 호기 배양인데 이걸 토양에 뿌리잖아요. 뿌리게 되면 토양 위에 들어갔다가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혐기 가운데 살게 되니까 미생물은 혐기로 배양하는 게 옳고요. 또 하나는 혐기로 배양하면 장점이 뭐냐? 되게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영양이 파괴가 안 돼요. 근데 기포기를 넣으면은 그럴 때 보지만 이 안에 있는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영양이 다 파괴된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포기를 안 쓰다 보니까 예? 되게 편하잖아요. 어떤 요기든 다 가능하잖아요. 예. 자, 기포기 안 쓰고 우리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장점이 또 뭐냐면 이 거품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봐서 미생물이 최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딱 쓸 수 있는데 기포기 매일 좀 넣어봐요. 언제가 미생물이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온에서 배양하는 미생물 배양법 완성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가끔마다 찍어서 이 물 표면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어디까지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겨울이 왔다가 봄에 약간 더운 기가 느껴진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날씨가 18도를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늦가을, 추워지기 전까지는 이 옆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관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춥단 말이에요. 온도가 막 아침 기온이 10도, 15도, 7도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이게 배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딱 재봤을 때 여기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가온기를 써서 이제 이거 물의 온도를 올릴 걸 권장하는데, 이거 보시면 돼지거리예요. 이게 보통 보니까 1.5W 정도 되는데 여기에 큰 거는 3W, 5W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쓰실 때는 항상 이 누전 차단기를 연결해서 써야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게 사시게 되면 여기 플러그가 있어요. 그 플러그를 그냥 꽂아놓게 되면 우리가 몇 시간 쓸 게 아니잖아요. 이제 2박 3일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플러그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차단하려고 누전 차단기죠, 이게.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안전하게 타는 거 없이 이게 쓸 수 있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걸어놨죠.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하수를 받았는데 여기 온도가 굉장히 이제 받으면 차갑잖아요. 차가운 상태에서 미생물을 바로 배양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하수를 끌어 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리 물을 받아놨다가 온도를 갖다가 20도로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생물 배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25도 정도에 맞췄어요. 그래서 맞춰놨더니만 맞춰놓은 지 한 10여 분 지났는데 물의 온도가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물의 온도가
제가 25도 정도에 설정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22도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정중앙은 좀 약간 높고요. 이 사이드는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가.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일을 물의 온도를 좀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 센서는 어떻게 됐죠? 25도에 맞췄기 때문에 이 밤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볼게요. 감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엽도 넣겠습니다. 부엽 한 줌. 여기도 새덩어리 하나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줄 가지고 할게요. 자, 감자 걸고, 그 다음에 부엽도 걸고. 자,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제 감자를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이제 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귀찮으시면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풀어주면 더 간단하게 풀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부엽토. 그래서 부엽토는 금방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물 화가지에다가 소금을 넣고 100g입니다. 이거 대신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물 3.5리터 정도를 넣어서 넣을 수 있겠죠. 500에는 한 말, 100리터에는 그만큼 줄여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섞어놓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됐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온도끼로 이거 다 쌌잖아요. 했는데 사실은 이 밑에도 땅에 지온이 올라와요. 아주 추운 겨울 같은데 땅에 차갑잖아요. 그 위에다 통을 그냥 올려놓으면 이 차가운 열기가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온이 겨울에 할 때는 이거 딱 하시고 밑에까지도 깔아서 열이 차단되도록 하시고, 이것도 겨울에는 이건 이렇게 그냥 적당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덮어서 다 해가지고 전체가 균일하게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다운으로 빼앗기고 옆으로 빼앗기고 여기로 빼앗게 되면 배양이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온에 철저히 기울여져서 온도를 많이 올리지 말되 20, 한 2, 3도, 4, 5도 그 내외로 유지하는 게 저희는 최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지하되 보온을 철저히 해서 전체의 그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게 하면 겨울에도 2박 3일 정도 충분하게 배양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소는 여러분이 이제 겨울에 할 때 가급적 바람이 어느 정도 막아져 있는 하우스가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노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현재 이거를 갖다가 단단하게 공기가 외부에 차가운 게 안 들어가게 이렇게 꽉 끊어야 돼요. 그럼 외부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하우스 같은 안에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온에서 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추울 때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감자만 걸었잖아요. 감자하고 소금을 갖다 이제 먹이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 감자의 양은 그러면 100m에 200g, 500에 1kg이 고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더 많이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미생물도 사람과 똑같다고 봐요. 그 풍족한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험의 차이가 있듯이 이 미생물 배양도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먹이를 조절해 주는 것이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자를 썼잖아요. 내가 만약에 딸기 농사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자 1kg 넣었어요, 500에. 그 다음에 그러면 딸기를 갖다가 1kg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똑같은 형식으로 함께 걸어놔요. 파프리카, 오이는 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놓게 되면은 어때요? 그 감자를 먹으면서 딸기 농가에게는 뭐예요? 딸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더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춤형 미생물이라는 건데, 이게 실험실에서 선택 배제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넣고 이걸 기반으로 하면서 그 옆에다가 이제 내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줄기 잎사귀나 그 열매를 갖다 함께 넣게 되면 이게 이제 기능성 미생물, 맞춤형 미생물이 배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배양 시작할 건데요. 자, 이것이 상온에서 그냥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현재 그 가온을 한 상태에서 물의 온도를 22도에 올라가는데 그 상태에서 좀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온도를 정확하게 좀 알려고 저기 온도계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네, 이 온도계가요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오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도 범주 내에서 오차가 있네요. 이거는 상온에서 하는 방식인데 가열하지 않고요. 지금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별 없죠? 자, 온도를 한번 볼까요? 17, 8도 선에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5도에 맞춰서 물의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지금 올린 상태인데 그 상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온도가 어떨까 보면은 한 21도 정도에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3시간 지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배양을 시작한 지가 13시간째 지났습니다. 이거는 현재 상온 배양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별 특이한 상황이 잘 안 보입니다. 위에 기포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실내 온도를 보니까 20도 정도. 이 물의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지금 보니까 18도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담요로 덮어놓고 물의 온도를 2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하는 가온 배양입니다. 예, 보시면 약간 이제 물 위에 뭐가 보여요. 원형에 약간 뭐 보이는데 아직도 그렇게 활발하게 미세먼 배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온도를 볼까요? 이건 현재 물의 온도가 20도. 예.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온도가, 실내 온도가 19도 정도에서 20도 왔다 갔던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배양한 지가 36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여름에 할 때와 이 반응이 달라요. 여름에 할 때는 고온성 미생물이 많이 자라게 되면서 거품이 왕성하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패턴이. 근데 이제 저온으로 갈수록 미생물의 체구가 작아져요. 배양되는. 미생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배양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 거품이 좀 미미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배양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겉에 거품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통을 주변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거품이 안으로 모였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배양되면서 물의 흐름이 총 양 사이드로 해서 딱 올라오면서 지금 가운데로 모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배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고. 좀 지나면서 이 거품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절기 추울 때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온을 했고 또 뚜껑도 덮어서 그 위를 보온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품 자체가 흐트러졌어요. 근데 약간 거품이 옆에 것보다는 좀 많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근데 뚜렷하게 이 테두리 약간 보이긴 보입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양 사이드로 이렇게 약간 공간이 떨어지게 보이죠? 이게 이제 배양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무가온이죠. 예. 지금 40시간 경과했습니다. 아까 36시간대에 비해서 지금 형태가 더 이제 윤곽이 선명해졌는데 이 정도 진행을 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기 가온에서 하는 건데 현재 똑같이 40시간 정도 경과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아까보다 약간 더 약간 진해진 상태죠. 현재 물의 온도가 23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이거는 46시간째. 그러니까 이틀이 좀 안 된 거죠. 예, 아까보다도 이 테두리가 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상하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현재 가온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46시간 정도. 그래서 이거는 기포가 저것보다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보입니다. 온도를 한번 살려볼까요? 이게 몇 도가 되나요? 이거 보니까 온도가 지금 26, 7도? 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의 온도는 현재 19도, 20도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딱 이틀 48시간 지난 상태에서 상온 배양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됐는데요. 이 추울 때는 배양의 그 거품이 여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작은 미생물들이 배양되기 때문에 몸집이. 현재 60시간, 이틀 반 정도 된 겁니다. 보시면 어제보다 윤곽이 더 선명하게 더 돼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온도가 19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가온으로 배양한 건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배양이 완성됐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하는데, 여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거품이 작냐 그러시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고온기에 배양되는 미생물은 몸집이 큰 미생물이 주종이기 때문에 그 배양에 그 보여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거품 형태가. 그래서 여기 위에 그 이제 큰 거품 피자 같은 게 보일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몸집이 작은 균들이 배양되는 편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품의 형태가 그 여름처럼 이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 거품의 모양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쓰는데, 물의 10배 이상 해서 이걸 갖다가 500m 기준 했을 때 5,000평까지 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의 온도가 지금 23도, 4도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온도가 그만큼 가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이 위에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형태가 지금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약간 진행됐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좀 높여서 이걸 맞춰주게 되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추울 때 배양할 때 온도를 한 20도에서 한 25도 내외 그렇게 맞추는 걸 관장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거품은 작게 나지만 그 저온에 적응되는 균들이 많이 배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상태를 보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따라서 이제 미생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현재 60시간 경과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게 미생물 배양이니까 현재 한 19도 내외 되는 상황이에요. 물의 온도가 18도, 19도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가온하지 않고 그대로 상온에서 하는 방법하고, 또 이렇게 가온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갖다 시작해서 지금 이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2박 3일 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다 이제 완성 단계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원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원형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물이 이 원형을 유지하는데도 힘이라는 게 필요해. 힘이라는 게. 밑에 물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 위로 모아주고 있는 이 물의 일정한 유속이 이게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형이 선명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났을 때 이걸 따라서 이제 물에 10배 이상 혼합해서 쓰는 게 이제 미생물 지뢰고요. 이 상황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4시간 내외가 갈 텐데, 이 상황에서 2박 3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걸 따라서 이제 미생물제를 활용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때 당미를 쓰잖아요. 당미를 쓰게 되면은 이 미생물 배양의 액의 온도가 강산이 돼가지고 한 3.5, 4 정도 되는 그 강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탕 당미를 쓰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설탕 당미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토양이 현재 pH가 6.5 내외에 있으면 6.5 내에 걸맞는 미생물이 배양돼야 되는데, 당미를 쓰면은 6.5 내외가 아니고
3, 4점 그 내외의 미생물이 산성 미생물이 배양되기 때문에 저희 자람에서는 토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감자와 소금을 가지고 이용한 방법은 참 묘하게도 그렇게 산성화되지 않고 거의 중성 정도에 머무는데요. 저희가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요. 그걸 떼어서 우리가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대략적으로 7 정도 범주에서 있겠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것이 산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성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감자로 배양한 방법이 편하고 쉽고 또 과학적으로 더 토양에 알맞다는 겁니다. 예, 감자로 배양하는 방법을 갖다가 저희는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당밀보다. 당밀은 안 되죠.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의 온도라면 밤의 온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항상 밤이 추우니까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가온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걸 권장해요. 요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19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온을 하게 되는데 가온을 할 때도 우리가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전열기를 쓰는데 전열기마다 오차가 좀 굉장히 심해요. 저희가 이거 맞춘 거는 현재 한 30점 좀 맞췄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온도를 보시면 이게 30도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의 24도 정도에 맞춰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온도별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몇 번 해보시면서 몇 도에 걸쳐놨을 때 온도가 약간 올라가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높은 온도로 하면 여름처럼 거품이 왕성하게 되면서 빨리 되죠. 근데 너무나 높은 온도에다 설정을 해버리면 고온성 미생물이 배양돼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에, 늦가을에, 봄에, 초봄에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온도를 많이 올리지 말아야 돼요. 예. 많이 올리지 말아야지 고온성 미생물이 아니고 중저온성 미생물이 많이 배양돼서 내 토양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옆에 거랑 비교했을 때 기포가 더 좀 크게 발생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현재 이 상태에서 좀 지켜보겠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다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러 미생물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차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리트머스 시험지로 한번 제가 pH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7 정도 선에서 색깔이 맞춰집니다. 7 정도 선에서. 예.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동계 추울 때 배양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가지고 공개했으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배양하거나 그럴 때 큰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로만 글로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저희가 단단히 마음먹고 전체를 다 찍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들을 더 진행하다 보면 이 원형들이 이제 깨지는 거 우리가 볼 것이고요. 예, 깨지는 것도 보이는데 원형이 형틀이 깨진다 싶으면 그때는 미생물의 증시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깨지는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원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걸 따라서면 되시는 건데 깨지면 그때는 그냥 액비로 쓰시면 됩니다. 물의 10배, 20배 희석해서 액비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미생물 배양액을 토양에 관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근데 이 연면 시비 할 수 있어요. 연면 시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양한 미생물이 식물의 머리 끝에부터 토양까지 연면 시비하고 관주하게 되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아주 다양한 미생물이 살게 되면서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흰가루 발생을 줄이고요. 잿빛, 이곰팡이 여러 가지 균들의 발생을 줄이는데 그럼 무슨 원리냐면은 어차피 미생물이 병원균이 증식을 하려면 자기 영역을 확보해서 거기서 먹이를 독점해야 되잖아요. 먹이를 독점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새끼를 갖다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먹이의 독점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특정한 병원균 그것들이 증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미생물 제재를 치면은 무슨 흰가루 효과가 있다, 잿빛 곰팡이 효과 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논리가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런 미생물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꾸준히 특별한 걸 찾지 말고 다양성을 끊임없이 높여줌으로 인해서 전체 다양성을 살리면 미연에 흰가루도 맞고 잿빛도 맞고 이곰팡이도 맞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균이 발생했다. 그럼 자담이왕이라는 강력한 살균제를 가지고 우리가 방지하는데 여기 팜플렛 보면 저희가 중시하는 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번 비춰볼까요? 자, 11번
주기적 선방제라고요. 일종의 이제 미생물 농약. 저희가 이거를 좀 홍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미생물 연면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까짓 하면서 효과가 없을 줄 알지만, 이게 사실은 병을 균을 나누게 하고 거기다 또 돼지감자나 이런 걸 추가하니까 춤을 미연에 막는 선방제용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지금까지 또 홍보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걸 갖다가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500 기준에서 자담오일 3리터, 미생물 20리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독초액 5리터, 10리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거품 테스트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해서 이렇게 거품이 왕성하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이제, 거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약을 이제 그 옆면에 뿌리게 되면 도포가 굉장히 고르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연면시비로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면십을 통해서 미연의 균과 충을 방지하는 자담에서 중시하는 농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게요. 자, 미생물이 나는 500리터 필요했을 때 20리터만 넣으라고 저희 권장했어요. 그럼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더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자담 오일은 천연 유화제라고 하잖아요. 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유화제예요. 합성 유화제와 달리. 근데 여기다 미생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순식간에 그 자담 오일을 이 미생물이 먹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거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500리터 기준에서 20리터 정도 범준에서 미생물을 추가하고, 그것도 자담 오일 3리터에서 거품을 왕성하게 해서 전착이 잘 되는 미생물 재료로 쓰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시다가 나는 그 똑같이 했는데 그 거품이 안 나고 이상하더라.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물을 갖다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이 미생물을 관주로 쓸 때는 물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연면시비용으로 쓸 때는 이게 자담 오일과 잘 맞아야 되잖아요. 전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센 물로 미생물 제조를 만들었을 때 그 미생물은 또 자담 오일과 맞았을 때 거품이 확 줄게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연면시비로 내가 농약으로 활용할 것이다 할 때는 물의 문제를 좀 여러분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미생물이 배양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거품이 사라지고 액비화 되잖아요. 보통 액비 연면시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연면시비 했을 때 왜 거품이 주냐면 20리터로는 엄청난 양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일반 연면시비는 어떤 액비든지 자담식 액비는 연면시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3리터, 5리터, 500에 그 정도를 권하는데, 여기는 이 미생물 배양에 시간이 지난 거, 액비화된 거, 이걸 20리터씩 막 넣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거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가시면 요 미생물 배양액 자체가 아주 강력한 미생물 농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거의 3일째, 3일에 거의 다 입박해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요 상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경계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일정하게 딱 선명하게 경계가 있었는데 풀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미생물 증식이 거의 완료되고 이제 미생물이 사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품의 크기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 경계를 보면서 이건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아까 얘기했을 때 한 6시간, 7시간 전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미생물을 관주용으로도 권장하고 연면시비 권장하죠. 좀 전에 연면시비 할 때는 그 물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주할 때는 우리가 500리터를 기준했을 때 500리터를 이 미생물 배양하게 되면 이거를 5,000평까지 뿌리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자, 10배 이상입니다. 이 원액에다가 물을 10배. 물론 특별하게 야외에서 밖에서 흩뿌린다 싶을 때는 그냥 원액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안전하게 10배 이상 하는 걸 권장하고요. 특히 하우스 안에서요. 미생물 한 번에 너무 세게 주면요,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생물이 이게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그 토양에 있는 불용화된 영양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안 쓰다가 작물이 자라는 중간에 이걸 넣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게 토양의 양분이 너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작물이 웃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냐면 작물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식하고 나서 꾸준히 쓰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미생물은 물고기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내가 밭에다가 이 미생물을 뿌려주면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양 속에 깊게 미생물이 들어가줘서 이 밑에 작물이 정식하고 뿌리가 뻗을 수 있는 이 밑에까지 토양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게 만들려면 이 밑에까지 물이 스며들 수 있었을 때 미생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에는 노지는 비가 오기 전에 뿌려주면 빗물과 함께 내려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가리 하우스에는 인위적으로 물을 더 추가해서 이 미생물 혼합액이 싹 스며들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들어갈 때 이제 바닷물, 그다음에 천매양물인물, 산화초 액비를 같이 혼용하는 걸 제 강좌에 그 소개를 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정식점, 과수는 개화점, 작물이 없을 때, 과수는 낙엽이 잎상이 없을 때, 이때에 이 미생물과 바닷물, 천매양물인물, 산화초 액비를 가지고 토양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활착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다수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동계 추울 때의 미생물 배양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